네, 안녕하세요. 이관희입니다. 얼마 전에 또 이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을 했었죠. 서울 서부 지방법원에 대한 폭동이 있었습니다. 이 폭동이란 말을 쓰면은 또 엄청나게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그게 폭동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오늘은 소요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사실 사법부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저도 엄청나게 놀랐거든요.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법률적으로 우리는 법치주의라고 하고 법치국가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마지막 보루거든요. 근데 그 사법부를 그렇게 침탈을 했다라는 거는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의 관공서를 보면 대부분 오픈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외국에 여행을 가보실 기회가 있거나 특히 선진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 경찰 관서라든지 검찰청이라든지 법원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어느 나라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끔 꽤 보안이 되게 좀 허술한 편에 있거든요. 그거는 오랜 시간 갇혀있던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해놓는 건데 이번 사태 때문에 아마 이게 일반 관공서나 특히 사법부의 일반인의 출입을 엄청나게 통제할 것 같은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가 듭니다. 그러면 소요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소요죄는 형법 제 115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구성요건을 살펴보기 전에 보호법익을 보겠습니다. 소요죄의 보호법익에 대해서 국가적 법익설이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 사회적 법익설이라는 입장이 있어요. 그게 차이가 되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국가적 법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법질서다. 이게 국법질서. 이거를 어지럽히는 것을 우리는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인 법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녕과 질서다. 한마디로 이거 쉽게 얘기하면 평온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평온한 상태로 얘기를 하고요. 뭐가 됐든 간에 일단 개인적인 법익은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 법익은 아니고요. 이거에 대한 구성 요건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다중이 뭘 해야 되냐면 집합을 해야 됩니다. 집합을 해서 뭘 해야 되냐면 폭행, 협박, 손괴를 하게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징역이 세요. 그리고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통 사기죄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실제 하한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를 범하고 나서도 사실은 이제 되게 처벌을 많이 받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이라는 거예요. 1년 이상이고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소요죄의 어떤 형량은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요건 한번 볼게요. 다중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다, 두 명이다 이렇게 하면 다중이라고 보진 않겠지만 10명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5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중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양을 하는 거는 이거죠. 아주 조그만 어린애들이 5명이 있는 것과 건장한 어떻게 보면 되게 건장한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5명 있는 건 위압감이 다른 겁니다. 그때마다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집합. 이거 뻔히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얘기죠. 따로 이렇게 간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 군데 장소적으로 다 모여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폭행, 협박, 손괴가 중요한데 이거를 내란죄에서도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폭행, 협박, 손괴라고 하는 것은 최광의, 그리고 광의, 그 다음에 협의, 최협의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협의는 그야말로 강도나 강간처럼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힘을 행사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최광의는 그야말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물건에 대한 것들, 사람에 대한 것들 묻지 않습니다. 그냥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 협박을 우리는 최광의 폭행 협박이라 하고, 이 소요죄에서 이야기하는 폭행 협박 송괴는 최광의의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집기를 부수거나 사람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더라도 윽박지르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방패 같은 걸로 미는 신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최광의의 폭행, 협박, 송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되니 안 되니 막 하고 저항권 얘기 나오는데, 저항권이라는 거 하는 거는 가장 극단적으로 전 국민 전체의 의사가 한 번에 표출될 때 나오는 거고요. 이건 분명히 법원에 가서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소유죄의 구속요건을 명백하게 부합하게 행동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소유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했던 게, 그러면 최근에 국회의원이 이제 백골단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얀 모자를 쓰고 저희 대학 다닐 때 무시무시했던 백골단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백골단이라는 조직을 정식적으로 만들어서 소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으킨다고 하면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에 그 백골단이 해당할 수 있나요? 네, 범죄단체 조직죄는요, 구속요건이 사형, 무기,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면 범죄단체 조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욕죄는 4년이 아니고 2년 이하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모욕할 거야 라고 아무리 그 단체를 만들어도 이 범죄단체 조직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소유죄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 안에 4년 이상의 그 징역형에 포함하는 중죄거든요. 이런 경우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조직했다. 그런데 소요를 일으키지 않아도 그건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범죄단체 조직죄는 국가보안법에서도 존재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존재하고요. 테러 방지법에도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 체포영장을 우리가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저지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이 단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실제 저지하지 않아도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유죄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관을 때리고 했다. 이건 당연히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되고요. 폭행이나 협박이나 송괴는 이 소유죄 안으로 한 번에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방화가 있거나 어떤 상해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거 말고도 또 그걸로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보니까 소유죄 외에도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다양하게 무단 건조물 침입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좀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네요. 네, 이게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있었던 프레이프드 레미인가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괴물은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짜 괴물은. 근데 그 괴물의 말을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하는 것도 어떤 편향된 사고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는 이렇게 국민들이 입법 기관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법들이에요. 이 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고 어떤 주장을 할 것 같으면은 근거를 내세우면서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소유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